제가 삼성 비판을 좀 합니다. 왜 삼성 비판을 하느냐?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요. 일부 소수 좌파 매체 빼놓고는 비판을 안 합니다. 그러면 보수 우파는 삼성을 비판하면 안 됩니까? 보수 우파가 가야 될 기본적인 가치가 뭡니까? 한 사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규칙으로 가게 되는데 그 규칙을 깨는 놈이 나쁜 놈이다. 이것이 보수 우파의 기본적인 사회를 운영하는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한 사회가 법과 규정에 정하면 그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법치에 의한 지배,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의 존중,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엄중하게 적용해서 가는 것이 보수 우파의 기본적인 그 사회 운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기업에 승계를 하려 하면 마땅히 상속 증여세를 내어서 3세가 4세가 세금을 내고 다 해서 정당하게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기업이 지나치게 주식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기업을 지배할 만큼이 되지 못하면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해서 놓고 내가 안 되는 거는 손을 틀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를 갖다가 100개를 거느리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게 이만큼이다. 그럼 그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을 정상으로 다 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세금 내면 되죠. 지금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고 삼성은 공식적으로 발표도 안 하면서 왜 승계를 갖다가 사망 전에 하는 겁니까? 승계를 사망 전에 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듯이 근로소득세를 부동산을 팔면서 이렇게 돈을 벌면 양도세를 내듯이 그런 식으로 결국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사를 해서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자, 회사는 법인세를 냅니다.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고 그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만약에 그러고도 내 지분이 작아져서 또 자식들끼리 나눠가지고 형제들이 나눠가지고 엄마도 좀 받고 해서 그렇다면 나는 이것만 지배할 거니까 너는 다른 거를 지배해라. 이것도 지분을 가진 사람이 기업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걸 인정해서 그런 거지. 서양에는 지분을 갖고 있지만은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데는 자기 것처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마음대로 운영하는 부분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게 많지 않습니까? 재단식으로 해서 재단이 주식을 가져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흘러가는 회사들이 매우 많죠. 세금 관련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는 한마디로 이 당대의 부 외에 세습이 되어지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많은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개가 있었는데 엄마 뭐 여동생 또 작은 여동생 그 친척들 좀 나눠 가지면 나는 100개 중에 한 30개나 한 25개만 하겠다. 그러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100개를 내가 다 가지겠다 해서 지금 적은 지분을 갖고 그걸 갖다가 지분이 많은 것처럼 순환 출자로 서로 먹이사슬로 해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구조. 즉 한쪽 몇 프로 갖고 있는 걸 갖고 이놈이 이게 내고 저놈이 저기 내고 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내가 전체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유지하려다 보니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고 또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적게 팔고 또 2차로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합병까지도 하려는데 그건 이 사건이 터지면서 안 됐잖아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또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는 또 상장시켜주는 걸 협조도 받고 그러면서 이 중간에 이 금융지주회사 부분에 대한 부분에 관련되는 법도 좀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재용 승계 부분을 도와준다라는 것이 문자로 대통령과 독대에 한마디로 건의사항으로 남아있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재미를 보는 부분을 다른 기업도 다 보고 있어요. 삼성을. 삼성이 저래갖고 그 다음 정권부터는 매우 잘 나가네. 그러면 우리는 그 뒤에 붙어서 그만큼만 따라가자. 그 전부 그렇게 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정권이 어느 향배에 가느냐 따라가지고 대기업들이 한마디로 기업의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혁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치판에 몰빵으로 띠를 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기업에 의해서 계속 좌지우지되는 행태로 오게 되고, 정치인들은 이걸로 하면 재미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대 기업에 대해서 붙어야 한마디로 뭐가 된다. 정보도 되고 선거 자금도 되고 내 평생 먹고 살 돈도 생기고, 그리고 정치하다가 자빠져도 또 쪼매이 치였다가 다시 할 힘도 생기고, 한마디로 내 자식도 좋은데 취직이 되고 집안이 산다 생각하고, 그래야 또 권력도 잡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야 언론사에 영향도 미쳐서 한마디로 내가 대통령이 되느나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유리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세상에서 독자적으로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가 찬 거는 뭔가 하면요, 한 인터넷 언론이 뭐라 한가 하면, 삼성 입사 꿈도 꾸지 마라. 39살 판사가 사고를 쳤다. 이재용이 집어넣어 놓고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극히 불투명해져 버렸는데, 요즘 그쪽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럽니다. 나라 GDP의 20%다. 그래서 20%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깜빵에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요, GDP의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죄를 지어도 다 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GDP의 그 비율이 높은 만큼요, 고용의 비율도 높습니까? 안 높다면 뭔 말인 줄 알겠습니까? 지가 갖고 가는 비중이 높지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비중이 안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문은 삼성의 이미지가 추락했다. 이놈 구속 사태 때문입니다. 외신은 뭐라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외신은요, 이재용 구속이 삼성 지배구조 개혁을 이끌어내어서 삼성의 호재가 될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 전문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삼성의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설에서, 실버라이닝 플레이북이라는 거 영화도 있었잖아요. 한 2년 전인가 아카데미상 받았죠.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한국 최대의 대기업 지휘자가 사라졌다는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용 구속을 계기로 기업 지배구조 재편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년 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합병을 반대하면서 마찰을 빚었고, 결국 캐스팅 보트를 던질 국민연금이 삼성에 붙어서 유리한 결정이 나도록 해줬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이는 일상적인 사업처럼 보였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박근혜의 가장 가까운 인물 최순실이 등장을 해서 삼성을 포함한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그 커넥션이 있었다는 걸 보여줬고, 이 과정에서 이재용 뇌물이 드러났다라고 하면서요, 이재용이 더 이상 삼성을 총괄하지 않게 된다면 삼성이란 대기업은 더 투명한 구조를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001년에 정주영 회장의 사망이 이후 현대의 수많은 계열사가 그랬듯이, 사망 이후에 현대가 갈라졌듯이 삼성 또한 일부 기업들이 다 갈라져 갈 것이다. 이것이 삼성 주주들한테는 좋은 일이고 투자자들이 이를 기업 주가에 반영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요, 한국에 지금 문어발식으로 수십 개, 수백 개 기업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거고, 이제 이것이 1대, 2대, 3대, 4대 갈수록 흩어져 가면서 점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소수 기업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전부를 통제해서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 자체가 정경유착을 통해서 부패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낮게 보이도록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라는 부분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여러 대선 후보들이 누가 되든 재벌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가 기업 오너들을 방해할 수는 있겠지만은 더 좋은 기업 지배 구조는 재벌에 대한 불처벌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면서 한국 경제를 더욱 경쟁력 있게 할 거다. 그러니까 누가 되든 자기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재벌들을 지금처럼 재벌이 뭔 짓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부분을 시정하게 되면서, 그것이 결국은 재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거고 한국 경제도 더 낫게 할 거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의 이재용 체포는 한국에 기회를 하면서 차기 대통령이 정치인과 대기업 간의 불법 부적절한 유착을 철저히 조사해 줄이겠다는 작업을 제대로 해낸다면 한국과 삼성은 과거보다 더 강해질 거다. 이재용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은 유죄로 밝혀진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이건희처럼 이재용도 사면된다면 이것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의 최악의 신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여기서요, 삼성이 지금 2013년에 매출이 380조고 그때 GDP 1428조의 26.6%를 차지했습니다. 자,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큰 삼성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죠. 이 삼성의 수출이 2013년에 1572억 달러, 한국 수출 6171억 달러의 25%에 해당되었습니다. 이 비중은 지금 작년 2016년에는 더 커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는 이야기가 이런 비중 때문에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하지만은 삼성은 이 자신을 한국 경제와 동일시시키면서 수많은 특권과 반칙을 저질러 왔고 이것이 한국 경제에 삼성이 주는 혜택보다도 더 큰 폐단을 가져왔다. 그래서 정경유착을 통한 반칙과 특권이 통하는 사회라는 것을 삼성이 앞장서서 조작해 왔다는 겁니다. 자, 이재용의 구속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런 민주주의 원리를 당연히 확인시켜 준 건데요. 그동안에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삼성의 총수는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병철 회장도 그랬고 그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도 그랬습니다. 66년에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졌을 때 장남 맹인씨가 구속되고 이병철 회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이 다 덮어쓰고 갔다는 거죠. 이명희씨는 93년 발간한 자서전에서 사칼린 밀수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의 공모 아래 정부 기관들이 적극 감싸고 든 엄청난 규모의 조직적인 밀수였다. 당시 중앙정부부가 관여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희생양이었다. 그렇게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놓고 나중에 버려버리니까 이 아들이 평생 한이 져서 나중에 이건희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건희 회장도 두 차례 구속 위기가 있었는데요. 2005년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가 첫 번째인데 이때 홍석현도 였겠죠. MBC 이상호 기자는 안기부 도청 내용을 담은 테이프를 입수해서 삼성과 정치권, 검찰 간의 이 유착 부패 커넥션을 폭로를 했습니다. 테이프에는 홍석현 회장이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게 그 당시 대통령이던 노무현 씨의 절친 선배죠. 신라호텔에서 97년 대선 당시 대선 후보들한테 자금을 제공하고 검사들에게 뇌물 제공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니까 삼성을 대신해서 홍석현 회장이 97년 대선에 후보들한테 돈 뿌린 것을 삼성 부회장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그룹에 면죄부를 주었고 이 보도한 기자와 뜻값 받은 검사와 명단을 폭로한 인터넷에 올렸죠. 노회찬 의원을 기소하는 거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노회찬 의원은 이 건으로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졌죠. 2년 뒤에 이제 두 번째 구속 위기가 왔는데 이게 이제 폭로된 것이 2005년이고 2007년에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이 비자금을 관리해왔고 검찰 및 시민단체에 대한 로비를 이건희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것도 2007년 대선이 막 진행될 때 폭로했죠.
그래서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이건희 회장의 숨겨진 차명재산이 4조 5천억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은 결국 이건희 회장은 2008년 4월 총수 일가 퇴진, 전략기획실 해체, 차명재산의 사회 환원이 담긴 사과문을 발표하고 구속을 면했습니다. 참 기가 찬 이야기죠. 그런데 전재산, 차명계좌재산의 사회 환원이 됐는지 그 이전에 또 이건희 회장이 뭐 에버랜드 뭐 전환사채 등과 관련해서 8천억인가 어떻게 한다, 그것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발표만 알 뿐이지 그 뒤에 뭐 장학재단이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은데 도움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회 환원한다, 무슨 재단을 만든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주에서는 그냥 가서 몸으로 때우세요. 저는 이거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 이재용은 구속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그는 박 대통령 최순실에게 43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선거 과정에 도움을 받은 부분인데요. 자, 자기가 가진 그룹의 핵심 회사가 삼성전자, 여기가 제일 알짜배기죠. 나머지는 뭐 삼성전자를 빼고 다 모아도 삼성전자가 안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박하고 공정위의 합병 후 삼성물산 지분 매각을 규모를 줄이도록 이렇게 이 청탁을 넣었다는 겁니다. 자,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은 결국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동안요, 한국의 재벌은 공정한 경쟁이나 규칙과 법을 지키기보다는 권력과 유착에 기득권과 특혜를 누려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은 결국은 국민이나 국가를 파멸시키는 쪽으로 가고 특정한 소수가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봐주고 정치 권력은 그 대가로 돈을 쳐받아서 한마디로 타락을 해가고 나라를 망쳐갑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정말로 중대한 국가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망치는, 한마디로 경제력을 불법으로 한쪽에 집중시키고 불공정 경쟁이 이루어지게 하는 효율성, 그렇게 자유시장 경제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좀먹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정경유착을 용서하고는 대한민국 사회가 한 발도 앞으로 갈 수 없고요. 지금 특검이 삼성에만 집중하면서 SK니 롯데니 딴 데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하고 끝냅니다. 이것도 뭐 기획에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을 또 다음 정권이 되면 정치적으로 사면해 줄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돈이 많기 때문에 또 국가 경제 운운하면서 풀어줄 겁니다. 사면 복권시킬 겁니다. 받았던 정치인이나 줬던 기업인이나요. 이러면서 또 다음 정권도 썩어 문드러져 갈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보십시오.